안녕하십니까. 네, 버티컬 스티퍼너 인명보강제 최적화 검토로 발표를 맡은 볼텍스 팀장 김건우입니다. 저는 저희 목차부터 보시겠습니다. 저희 목차고, 네, 저희로의 주제는 버티컬 스티퍼너 인명보강제 최적화 검토입니다. 이것은 즉 선박 안에 형성되어 있는 탱크 안에 있는 보강제 하부 구조물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하는 주제입니다. 좌측에 있는 것은 실제 50K의 PC선에 대한 모델링이고, 우측에 있는 사진 두 개는 저희들이 실제로 한국 성급의 시트러스트 헐스킨을 통해서 모델링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액체를 수송하는 탱크다 보니까 액체에 의한 하중이 그림과 같이 분포를 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바텀 플레이트와 벌크에 대해 디폼과 스트레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저희 실제로 모델링한 것이고, 바텀 플레이트와 벌크헤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 5개의 버티컬 스티퍼너와 각각의 스티퍼너에 대해서 하부에 보시다시피 이면 보강제, 카링이 하나씩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응력 값은 중앙에 있는 이면 보강제입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현실과 좀 더 가깝게 환경을 구성함으로써 데이터의 왜곡을 줄이고 좀 더 자세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그림과 같이 한 세트로 구성하여 모델링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해당 구역에 발생하는 작용하는 하중들을 일일이 다 분석하고 룰 스캔들링을 통해서 부재 치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회사 기밀사항인 것도 있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해당 구역에 작용하는 하중들을 모두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년의 과정을 거쳐서 IX의 CSR 룰에 등재되어 있는 섹션 모듈 포뮬러를 이용해서 현재 조선소에서 주로 사용하는 인버티드 앵글 또는 버티컬 스티퍼너의 치수를 대입하고 해당 부재 간의 간격 그리고 팩터들을 대입해서 각 케이스별로의 디자인 로드를 구해냈습니다. 저렇게 구해진 압력을 저희들이 모델링한 수십 개의 모델링에 적용을 시킴으로써 그 구조물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분석하는 것이 저희들의 방향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최적화라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건조를 할 시 작업 효율을 올릴 수 있는,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거나 또는 해당 부재의 크기를 줄이거나 구조적인 안정성이 보장이 되는 동시에 부재의 크기를 줄임으로써 건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크게 3가지 기준을 잡고 케이스 스터디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버티컬 스티퍼너의 랭스, 길이고, 두 번째는 저희가 검토한 이면 보강제의 깊이, 세 번째는 이면 보강제의 두께가 되겠습니다. 이 3가지 기준을 토대로 저희들은 케이스 스터디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모델링을 하게 되면 실제 이러한 디폼과 스트레스 분포를 보이게 됩니다. 저희들이 버티컬 스티퍼너가 3m, 4m, 5m일 때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를 정리를 하게 되었고 좀 더 보기 쉽게 저희가 오른쪽에 그래프로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그래프는 이면 보강제의 두께를 기준으로 한 맥시멈 스트레스의 분포 양상이고, 하단에 있는 것은 이면 보강제의 깊이에 따른 맥시멈 스트레스의 분포 양상입니다. 두 그래프 모두 이면 보강제의 치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맥시멈 스트레스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애초에 처음에 설정한 마일드 스틸이라는 235MPa의 항공력을 가진 것에 대해서는 구조적인 안정성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임의로 설정한 1.5에서 2의 안정계수를 설정함에도 불구하고 모두 안전성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어떤 탱크 내부에 3m짜리의 버티컬 스티퍼너를 설치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면 보강제를 선택을 해야 한다면 깊이 200에 두께 14짜리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같은 구조적인 안전성을 보장하면서 깊이 100에 그리고 두께가 10인, 부재가 좀 더 작지만 구조적인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런 생각을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저희들이 버티컬 스티퍼너의 길이, 그리고 이면 보강제의 깊이, 두께와 같은 치수적인 요소에서 케이스 스터디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거 말고도 또 다른 요소들이 최적화에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이르게 되었고, 이면 보강제의 모양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이면 보강제 형상은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 이면 보강제를 커브로 줄 수도 있고 삼각형 모양으로 할 수도 있고 또는 사다리꼴 형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이번 과제를 수행하면서 저 스닙의 앵글을 변화시킴에 따라서 맥시멈 스트레스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스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시다시피 이면 보강제 양단이 100% 옹지방 용접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쪽 끝단을 스닙, 날림으로써 일정 각도로 날림으로써 작업 효율을 올릴 수도 있고 또 동시에 그만큼 강제 소모량이 줄어들어서 건조 비용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라이트 웨이트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고 계시는 스닙의 앵글을 저희들이 크게 세 가지 30도, 45도, 60도로 변화를 주면서 맥시멈 스트레스의 변화 양상을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같은 뎁스와 같은 깊이와 같은 두께를 가진 이면 보강제에 대해서 각도를 변화함에 따라서도 맥시멈 스트레스가 거의 일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더 극한의 각도를 주면서 변화 양상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거의 삼각형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는 조금 더 각도를 줄여서 해본 결과 아까와는 다르게 이면 보강제 하부에 응력이 집중된 현상을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임계 이하의 각도에서 임계 이하의 각도까지는 괜찮으나 이 정도의 각도에서는 실제로 구조적으로 좀 불안정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합리적이지 못한 판단이라는 생각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과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면 보강제를 제작하는 공정에서 하나의 플레이트에서 한 번에 두 개의 이면 보강제를 만드는 공정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보기와 같이 30도, 45도, 60도에 따라서 각도에 따라서 플레이트의 면적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때 깊이가 100인 이면 보강제를 가정하게 되면은 30도라는 것과 60도라는 것이 강제 소모량의 최대 15.5%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뎁스가 200인 경우에는 최대 3분의 1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최저가라는 것을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요소가 웰딩이 반드시 필요한 구역이 아니면 스닙을 줌으로써 작업 효율을 상승시킬 수 있고 강제 소모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면 보강제의 치수를 깊이와 두께를 구조적인 안정성이 보장되는 선에서는 작게 하는 것이 저희가 찾아낸 최적화된 치수는 깊이 100에 두께가 10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면 보강제 형상을 스냅의 각도를 조정함에 따라서 사용되는 강제 소모량을 줄일 수 있고 그에 따라서 건조 비용과 경화 중량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물론 버클링이나 다양한 하중에 의해서 범위세 스트레스와 같이 그런 다양한 요소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못하였으나 저희들이 이번 과제를 통해서 최저가라는 주제에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